네, 안녕하십니까. 소프트내과의 백연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담낭의 담낭 질환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폴립과 아데노마이오시스 그리고 GB 캔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담낭의 양성 종양 중에 담낭 용종이 제일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콜레스테롤 용종, 성근 종증, 염증성 용종 같은 비종양성 용종과 그리고 선종, 근종, 지방종 같은 종양성 용종이 있습니다. 이 중에 흔한 것이 콜레스테롤 용종과 성근 종증 그리고 선종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낭 성근 종증입니다. 담낭 성근 종증은 일단 로키탄스키의 시오프사이누스로 중요한데 우리가 담낭벽은 상피층과 근육층, 장막층 이렇게 있다가 이게 나이가 들면서 상피층이 이렇게 증식을 하게 되고 이게 증식을 하게 되면서 근육층으로 이렇게 함입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키탄스키 아이쇼프사이누스가 생기는데 이게 나이가 더 들면은 이 주름이 깊어지게 주름이 더 생기게 되고 근육층 비우가 생기면서 이게 달벨티큘라 현상으로 근육층으로 더 함입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주위 벽 비우가 생기면서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담낭의 표층 상태의 과정식과 비우된 근육층 내에 로키탄스키 아이쇼프사이누스가 그 개실 형태로 담낭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 안에 담즙이 퍽퍽해져서 이제 응결되거나 콜레스테롤 결정이 이 안에 차이면서 특징적인 초음파 소변이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형태는 디퓨즈 형태, 그리고 세그멘탈, 로컬라이즈드 형태였습니다. 국소 형태는 주로 펀딕 지역에 가장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대부분 양성 소변이고 분절형에서 담낭 서남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이런 분절형일 때는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CT 등에 추가 유의하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술 소견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비우된 담낭벽이 관찰되고 이 비우된 담낭벽 안에 이런 시스트들이 달벌티큘라에 있는 시스트 리전들이 쫙 돌아오면서 있는 이런 소견이 관찰되고 이런 소견이 이제 초음파로 봤을 때 이러한 양성으로 되는데 벽 비우가 미만성으로 있고 이거는 양성 질환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이제 담낭벽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비우된 벽 내부에 이런 저액과 양상의 이런 달벌티큘라가 관찰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달벌티큘라 리전 안쪽으로 콜레스테롤 크리스탈이나 퍽퍽해진 그런 담즙이 침착되어서 이것들이 이제 초음파 상에서 그 커미테 사인으로 이렇게 허상이 나타납니다. 그런 소견으로서 우리가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를 진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소적이고 전반적인 담벽 비우가 있고 담낭벽 내에 개실의 낭종도는 고액호 병변이 있고 이런 병변으로 해서 커미테 양상에 링다운 아티팩트가 생기고 또 이렇게 또 플로어를 띄워봤을 때 내부에 연결된 콜레스테롤 크리스탈 같은 것으로 인한 트윙클링 아티팩트도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 그냥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고에코 소견들로 보일 수 있어서 이런 소견들이 관찰되면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세그멘탈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입니다. 세그멘탈은 중간에 바디 쪽이 잘 생기게 되고 이런 세그멘탈 타입인 경우에는 챔버가 두 개가 생기는데 이제 펀드스 쪽에 있는 챔버는 한쪽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담즙이 잘 정체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런 스톤들이 펀드스 쪽에 잘 생기고 완전 담낭염 같은 것이 같이 잘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컬라이즈드 타입은 대부분 펀드스에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내부에 콜레스테롤 크리스탈 같은 것들이 침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고에코 리전들이 관찰되고 또 플로어를 띄었을 때 트윙클링 아티팩트도 같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푼달 타입의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 때 크로닉 스톤에 동반된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도 같이 잘 나타날 수 있는데 좀 명확하진 않지만 감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약간 있어서 봤는데 이제 푼달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와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의 기준을 잠깐 보면 보다가 좀 더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에서 좀 더 명확하다고 있고
그리고 그 인접한 주위 벽 비우는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 좀 더 잘 관찰되고 조형 증강 CT 같은 거 했을 때 이 주위로 해서 그 이네스먼트는 분달 타입이 아니면 마이오마테시스에서 더 잘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걸로 판별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GB 폴립입니다. GB 폴립을 체크할 때 포인트는 크기와 개수 그리고 모양, 시살 타입인지 피던 플레이티드 타입인지 그리고 표면이 뭐 로블레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내부가 호모지니어스한지 헤테로지니어스한지 그리고 확대했을 때 내부 에코에 이렇게 하이퍼 에코한 그런 스팟들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하이포 에코한 그런 리즘들이 있는지 그다음 감석증이 공간되었는지 등을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GB 폴립에서 이런 말리그넌시 리스크는 한 3에서 8% 정도 되고 크기가 중요한데 뭐 작다고 항상 비나인은 아니란 걸 염두에 둬야 되겠고 C사일 타입인 경우에는 10mm 안 돼도 말리그넌시의 가능성도 있고요. 10mm 넘어가면은 당연히 말리그넌시가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 등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인 콜레스테롤 폴립이 주로 다발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발성인 경우에는 아데노마나 캔서 같은 것들의 가능성이 좀 더 있을 수도 있겠고 당연히 C사이라는 타입 그리고 설피스가 로블레이션이 있는 경우 그리고 환자 나이가 50세 이상인 경우 갈스톤이 동반된 경우 프라이머리 스클레로즈 플란자이티스 같은 게 동반됐을 경우에는 말리그넌시 리스크가 더 높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워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아데노마 보시면 종양성 폴립 중에 가장 흔한 것이고 발병률은 0.1에서 5% 정도입니다. 콜론 폴립처럼 아데노마 카시노 시퀀스를 가지고 사이즈가 가장 중요한 리스크 팩터입니다. 10mm 넘으면 40% 이상에서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초음파 소견을 보면은 콜레스테롤 폴립에 비해서 사이즈가 좀 큰 단발성의 문제이고 C사이라는 타입, 피던 플레이팅 타입 다 생길 수 있지만 콜레스테롤 폴립에 비해서 C사이 타입 정도 많고 표면은 좀 더 매끄러운 미성 분쟁이 많다. 에코는 간실질과 비슷하거나 안 높고 담낭 벽보다는 조금 낮다고 되었고 주위 담낭 점막은 정상인데 주위 담낭 벽의 비우가 동반됐을 경우나 아니면 내부에 하이퍼 에코익 스팟들이 관찰되면 담낭암의 가능성이 좀 증가합니다. 이 하이퍼 에코익한 스팟은 주로 EUS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잘 보이는 환자에서는 우리가 회사 또는 소너에서도 확대 소리를 보거나 아니면 리니어 푸드로 갖고 갔을 때 관찰을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설명드리면 폴립 내부에 하이퍼 에코익한 포카이가 있으면 말리그넌시 좀 시사하는 그런 소리라서 관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폴립은 그 상피 내부에 담즙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 상피에 있던 히스티오사이트가 콜레스테롤을 인걸핑해서 그것들이 이렇게 축적되어서 생기는 폴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보면은 리피드 라이든 포미와 프로파지가 많이 침착되고 슈도트모 사고 나고 그로스 형태로 봤을 때는 이렇게 대부분 피덩클이 있고 로블레이션도 있고 약간 옐로우시한 이런 작은 콜레스테롤 폴립이 무수히 있는 것을 이제 콜레스테롤로시스라고 하는데 이런 하이퍼레믹한 무커저 위에 콜레스테롤이 작은 것들이 이렇게 침착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이제 마치 딸기 표면처럼 보인다고 해서 스트로베리 GB라고 콜레스테롤로시스 부르는 거겠습니다. 초음파 소견은 아데노마에 비해서 사이즈가 보통 5mm 이하큼 작은 편이고 다발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피덩클이 있습니다. 피덩클 사이즈가 작아서 초음파상에서는 그냥 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사이즈가 커질 때 보면은 표면은 대부분 엽산 형태가 많고 이 안쪽에 이제 콜레스테롤 크리스탈 같은 것들이 침착되면서 고에코로 아까 전에 아데노마나 말리그넌시 있을 때는 중간 안쪽에 하이퍼에코에 관한 스팟들이 있거나 하이퍼에코에 관한 스팟들이 있으면은 콜레스테롤 폴립을 좀 더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즈가 1cm 이상으로 커지면 에코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데노마하고 판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확대해서 봤을 때 내부에 하이퍼 에코익한 스팟들이 보이면 콜레스테롤 폴립을 좀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폴립은 그래서 초음파로 우리가 편사분의 US로 봤을 때는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사이즈가 가장 중요한 어떤 말리그넌시나 치료 트리트먼트의 그런 파라미터가 될 것인데 다 아시다시피 10mm 넘어가면 수술하는 게 좋겠고 그 이하에서는 심텀 있으면 수술하고 심텀 없어도 더 있으면 수술하고 지켜보다가 커지면 수술하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mm 이상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하고 10mm 이하일 때는 안에 돌이 있거나 인플라메이션 같은 게 동반되거나 어떤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면 수술을 하고 만약에 10mm 이하이고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아까 전에 앞에서 말리그넌시 리스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팩터 50세 이상이거나 PSC가 동반되거나 C사에 발병될 경우에는 팔로우를 그런 식으로 됩니다. 6mm 이하일 때는 6개월이 돼요. 6에서 9mm일 때는 이런 리스크 팩터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이런 리스크 팩터가 별로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도 기간을 팔로우. 그리고 만약에 팔로우 하다가 사이즈가 2mm 이상 커지게 되면은 수술을 고려하고 10mm에 도달하는 경우 당연히 수술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폴립을 치료를 해서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10에서 20mm 폴립에서도 30%는 콜레스테롤 용종이거나 35% 정도 비종양성 용종이 나올 수 있었고 5mm에서 10mm 용종에서도 한 30mm는 이런 말리그넌시로 변할 수 있는 선종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한 5에서 15mm 정도 사이의 용종에서 어떤 종양성 용종인지를 구분해내는 것이 중요하고 좀 불필요한 수술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US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US로 했을 때 스코어링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는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리니어 프로그램 이런 걸 봤을 때 혹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 일단은 포인트를 매겨서 투머 사이즈가 일단 스코어가 되고 거기에서 내부가 헤테로지너스한 사정을 구하고 하이퍼 에코익한 스팟은 아까 콜레스테롤 폴립 때 조금 보이는 소리가 됐는데 그런 게 보이면 이제 마이너스 5점이라고 해서 총 합이 12를 넘으면은 네오플라스틱 폴립이 나와서 가능해서 수술을 더 고려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레이어 스트럭처의 상태, 그리고 에코 패턴, 폴립의 마진, 그다음 스톡 유무, 폴립의 개수 등을 각각 점수를 내고 이런 것들이 합이 6점 이상인 경우에는 플라스틱 폴립의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을 EUS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런 걸로 치료 방침 결정에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선정성 용종은 사이즈가 크고 단발성이고 호모지니어스하고 저에코성 반점이 있을 수 있고 콜레스테롤 용종은 다발성이고 좀 작고 피덩굴이 있고 보통 하이퍼에코익한 영변이 그런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B 캔서입니다. 이게 악성 중에 3% 정도 있고 림프선이 매우 풍부하고 이제 위치가 GB 포사 쪽에 간에 바로 붙어 있고 그 성명포자층이 없기 때문에 다이렉트 인게이션을 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매우가 좀 불량한 편입니다. 90%는 서남이고 예상보다 잘 생기고 남석이 한 64에서 98% 동반되고 홀세는 GB 같은 것도 동반됐습니다. 형태학적으로는 메스 리프레싱 GB에서 GB 안쪽을 메스를 꽉 채우는 그런 개선형입니다. 그리고 폴립 형태로 인트라루미날 폴리포이드탐 그리고 데노바이오마터시스와 감별되는 티큰드 월 타입 등으로 나눠집니다. 초음파 소견은 그레이 스테어로 봤을 때 이제 좀 리버에 비해서 좀 다소 하이퍼 에코익한 그런 소견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말레그너시기 때문에 헤테로지너스하고 일레귤러한 GB 월 티큰이 있고 티크니스가 한 5mm 이상 일레귤러리티 에시메트리 할 때 GB 캔서를 좀 더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폴리포이드 형태일 때는 뭐여서 감별이 쉽진 않는데 일단 사이즈가 제일 중요한 파라미터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블레이션 서페이스가 있는지 그리고 내부 에코가 하이퍼에코익한지 그리고 GB 스톤 같은 게 동반되어 있는지 등을 보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폴립이나 다른 폴립에 비해서 이제 내부에 바스큘라리티가 있기 때문에 인해서 CT를 하거나 잘 볼 수 있으면 손에서 플러로서 바스큘라리티가 있으면 캔서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겠습니다. 매스 리플레이싱 타입은 딱 보면 이제 GB 월 마진이 이제 리버하고 이렇게 좀 불분명해지고 이렇게 뭐 다이렉트 인베이션이 많으니까 무브를 하지 않고 자세 변경에 딱 붙어서 고정돼 있고 매스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감소증이 잘 동반되는 이 돌이 고정돼 있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로 보이고 도플러를 띄워봤을 때 이 매스 안쪽으로 도플러가 증가되는 이런 매스 리플레이싱 타입 GB 캔서이고 이것은 인트라루미널 폴립 타입입니다. GB 폴립하고 비슷한데 이게 뭐 아무래도 안쪽으로 자라니까 근육층 밖으로 인베이션 안 돼서 이거가 좀 더 좋은 편이고 도플러를 띄워봤을 때 인터널 바스큘라리티가 이렇게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 있고 베이스가 넓고 폴리포이드 형태의 GB 캔서 그리고 티큰드 월 타입이 일단 수술 전에 GB 캔서로 진단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국소적이거나 불식하고 블레이션 서피스를 가지는 1cm 이상의 그런 월 티큰이 있으면은 티큰드 월 타입의 GB 캔서의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도 담당 결석이 잘 동반되기 때문에 만성 담낭염이나 이런 것들하고 판별이 좀 어려워서 CT 등의 추가 이베이션이 필요하다고 그 외에도 담낭암의 뭐 소견은 뭐 당연히 담도 확장, 림프절개, 전이암 등의 소견이 있겠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브클러층이 없기 때문에 다이렉트한 간의 침범이 잘 되고 간에 직접적인 침범이 있으면 경계가 사라지고 자세한 호흡을 바꿔도 간과 담낭 사이의 움직임이 이게 이제 담낭 벽이 이제 리버로 바로 다이렉트 인베이션돼서 고정돼 있고 내부에 이제 포탈 베인 쪽으로 트로보시스도 관찰되고 카드 관찰되는 리버 다이렉트 인베이션에 있는 GB 캔서 그리고 뭐 감별해야 될 질환은 만성 담낭염이고 GB 퍼사에 발생한 간세 포함 이렇게 또 다른 것들까지 있습니다. 만성 담낭염에서는 뭐 이런 CT에서 오로 테뉴에이션 인트라헤파틱 페일로가 보이는데 이거 잘 있는 자료 사진을 못 구했는데 하여튼 좀 심한 이런 만성 담낭염인 경우에도 마치 GB 리버 쪽으로 다이렉트 인베이션에 있는 GB 캔서하고 감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소견을 초음파로 감별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세 포함이 GB 퍼서에 발생해서 GB 쪽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대부분 만성 간질환자, HPV 캐리어 같은 분에는 발생을 잘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감별을 해볼 수 있겠고 어쨌거나 이제 뭐 GB 월티크는 있고 매스가 크고 이러면 초음파만으로는 캔서인지 뭐 포니콜레시스타이티스인지 그런 거 감별이 어려워서 추가적인 이밸류에이션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사님 코멘트 하실 거죠? 코멘트. 그럼 정례